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3단원 프로그래밍 단원 어디 갔니? 볼게요. 3단원 프로그래밍 전체 영역이 또 우리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이해 볼게요. 프로그래밍이 뭐냐? 개념이 나와 있어요. 네,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 포인트.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ing. 여러분, 영어 시간에 ing 배웠죠? 현재 진행형, 뭐뭐를 만드는 중,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 해서 그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프로그래머를 뭐라고 하냐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영어 시간에 또 배웠니 얘들아? 자, er 붙으면 무슨 사람이죠? 그래서 farm이 그 농장인데 farmer 하면 농부. 이런 거 알죠? 배웠죠? 네, 요렇게 개념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네, 문제를 발견을 하고 문제 분석해서 알고리즘 설계하고 결과 분석하고 실행을 한다. 요거는 이제 컴퓨팅 기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걸 언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랑 누가 하냐? 사람이랑 컴퓨팅 시스템이 서로 소통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좀 모호해도 오케이. 좀 이런 말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좀 말을 이상하게 해도 대충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몇 년 살면은 좀 한국말 잘 하죠? 약간 이상하게 말해도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호함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논리적인 모호함이 있다?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뭔가 동작은 되는데 내 생각처럼 동작이 뭔가 좀 이상하게 돼. 동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호함, 논리적 모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언어의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언어 배운 사람들은 엔트리나 스크래치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언어냐면 교육용 언어라고 해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용이니까 어떻겠어? 좀 당연히 쉽겠죠? 쉽다. 그리고 코드를 여기 잘 보면 요런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내가 끌어와서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하는 언어야. 요렇게. 그래서 이런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 한다? 블럭 기반 언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보세요.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거든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교육용 언어보다는 더 어렵겠죠. 어려움.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내가 실제로 키보드에 타이핑을 해야 돼. 특히 영어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타가 독수리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가서. 자, 그래서 이런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 한다? 내가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는 엔트리 아니면 스크래치 이런 교육용 언어, 블록 기반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요 밑에 내용은 그냥 한번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면 우리 친구들 엔트리 실습을 선생님이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알 텐데, 자, 야 있지, 야. 야가 기본적으로 만들면 있는 애, 야를 뭐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이렇게 뭔가 내가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키보드로 뭐 움직이거나 해서 어떤 동작,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요.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객체들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객체. 아무튼 자, 이런 오브젝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각 오브젝트에 맞게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애들을 자, 코드라고도 하고, 네, 이런 명령어들 소스 코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거를 아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고 코드기 때문에 코드에 또 ing 붙여서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 실습 많이 해봤으면 요 화면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코드를 짜야 돼요. 그쵸? 엔트리는 오브젝트가 없으면 코드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브젝트를 내가 다 추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한다. 네, 넘어갈게. 그 다음 입력과 출력 보겠습니다. 입력과 출력. 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 입력, 처리, 출력의 세 단계를 거친다. 네, 그래서요, 입력은 뭐야?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또 예전에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볼게요. 입력의 예시 볼게요. 자,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요거 뭐예요? 키보드. 네, 요거 클릭 마우스죠? 소리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입력이에요. 지금 다 마이크, 선생님도 지금 마이크를 써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가 들어있는 거, 핸드폰,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이 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뭔가 처리가 돼서 뭘로 나와요? 출력으로 나옵니다. 맞죠? 문자나 그림 어디에 출력이 돼요? 모니터 출력이 된다. 소리 어디에 출력이 돼요? 스피커. 여기서 하드웨어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로봇이나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실습 시간에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뭐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게 뒤에서 나오거든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입력, 처리, 출력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드럼은 그 다음에 네, 전자드럼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안 했어요. 그쵸? 요건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 다른 거 실습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자드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안 보셔도 돼요. 몇 페이지까지 있니? 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도 해요? 보통 블록 기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네, 이렇게 블록 갖다 놓는 거. 물론 블록 기반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크래치랑 뭐 엔트리는
블록 기반 언어입니다. 네, 변수와 연산 볼게요. 변수는 뭐야? 쉽게 말해서 수학 시간에 말하는 변수는 뭐죠? 변하는 수 혹은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자료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기억 장소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뭐 A에다 13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그래서 변수에 보면은 변수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변수에는 다양한 형태의 입력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 뭐 A 이런 거. 아니면 문자 열은 뭐야? 여러 개. 뭐 애플 이런 거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값은 실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공간에 아까 13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실행되다가 A에다가 1을 내가 더했어. A에 1 더하기를 했어요. A 더하기 1. 그러면 값이 뭘로 바뀔까? 14가 되겠죠?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변했죠? 그런데 하나의 값만 저장된다는 거는 14가 저장되는 순간 13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네. 다시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자,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문자열끼리 묶을 수 있다. 계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13이 있었는데 하나 더해서 14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고요. 아니면 다른 예를 해볼까요? 문자열끼리 묶을 수 있다. 어떤 변수에 A가 들어있었어. A라는 문자가 들어있었어. 그리고 나머지에 PPLE가 들어있었어. 그러면 이 문자열 두 개를 합치기 이런 걸 해가지고 애플 스펠링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각 변수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라는 변수 만들고 B라는 변수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변수 이름보다 정말로 약간 의미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학생 수를 저장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변수 이름을 넘버라고 만들어서 쓰고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면 name n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다음 변수를 만드는 방법 지나갔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산으로 넘어갈게요. 연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 쉽게 말해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술, 비교, 논리. 산술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게 산술. 비교는 값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을 반환을 한다. 자, 요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논리 연산은 뭐냐면 보통은 조건이 예를 들어 내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하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논리 연산자는 조건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스티커. 네, 논리 연산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를 들어 자 수학이 90점이고
그리고 영어가 80점이니?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묶을게요. 조건이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조건을 묶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산술, 비교 이건 다 알 거야.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는 볼게요. 그리고 자 엄마가 이번에 기말고사에 너 수학은 90점 이상 맞고 영어는 80점 이상 맞아. 엄마 용돈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95점 맞았어. 수학. 자 영어 몇 점을 해야 좋을까? 영어 85점 맞았어. 자 수학 95점, 영어 70점, 수학 80, 영어 90, 수학 80, 영어 75 맞았다고 해볼게요. 다른 색 없나?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학이 95점이면 이 조건 어때요? 참이야. 맞니 얘들아? 예. 영어 85점이에요. 어때요? 참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잖아. 이 그리고 참이면 그리고 이 전체 조건이 뭐가 돼요? 전체 조건이 색깔이 너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잠깐만요. 이 전체 조건이 뭐가 돼요? 참이 돼요. 전체 조건이. 요 전체 조건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 묶어서. 자, 요거 볼게요. 수학이 95점이야. 얘는 참이네. 90점 이상이니까. 영어가 근데 80점 넘어야 되는데 70점 맞았어. 얘 거짓이죠? 자,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라도 모두 참일 때만 참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 얘는 거짓. 자, 다시 볼게요. 수학 80점. 아이, 거짓이네. 영어 90. 영어는 80점 넘었네. 얘는 참이죠? 그러면 그리고를 만족하려면 둘 다 참이어야 되는데 하나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수학 80점. 에이, 거짓이네. 영어라도 잘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영어도 80점 못 남았어. 에이, 거짓이네. 둘 다 거짓이네. 그러면 이 그리고를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거짓.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대입을 시키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자, 선생님이 그리고라고 안 하고 자, 이거 지워. 또는으로 바꿔볼게요. 또는 엄마가 야, 너 둘 다 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또는 너 수학 90점 맞아. 아니면 영어 80점 맞아. 80점 이상 맞아와. 이렇게 했어요. 또는 그러면 어때요? 요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요 나머지 각각의 조건에 대한 참 거짓은 다 그대로예요. 그쵸? 요거는 다 그대로인데 요거 다시 좀 써볼까? 참 그런데 또는이면 여기 설명 볼게요. 두 비교 연산의 결과값이 모두 참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 두 값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래. 자, 볼게요. 수학도 90점 넘었고 영어도 80점 넘었네? 이런 경우 뭐예요? 전체를 만족하는 거 참. 수학은 90점 넘었어. 영어는 아쉽게 못 넘었지만 수학은 넘었어. 그럼 얘 뭐예요? 이 전체가 참이 되죠? 자, 이런 경우 거짓 참이야. 수학은 못 넘었지만 영어 하나라도 넘은 게 어디니? 참이에요. 그리고 수학도 망하고 영어도 망했네. 이런 젠장? 이렇게 되는 순간 요 전체가 거짓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리고랑 또는의 차이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논리 연산자. 그러니까 여러 개 조건을 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요게 좀 중요하죠?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산술연산 엔트리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산술연산의 예시, 산술연산 블록, 비교연산 블록, 논리연산 블록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시겠죠? 다른 블록이랑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가진단이 있는데 요거 우리 실습 안 했어. 요거 좀 노잼인 것 같아서 쌤이 안 했습니다. 요거 안 나오고요. 요거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요. 원의 넓이 이거 너무 약간 좀 너무 수학이야. 수학 시간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칠게요. 자, 제어 구조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특히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어 구조 볼게요. 자,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어는 뭐야?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어 구조를. 자,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제어하면 뭐가 떠올라? 리모컨. 맞니? 얘들아? 네, 리모컨이 떠오르죠?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러. 자, 리모컨. 그래서 리모컨 누르면 내가 막 채널이나 음량이나 이런 거 막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어 구조를 이용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볼게요. 제어 구조의 각각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각각의 개념이랑 각각의 실생활 예시까지 아시면 좋아요. 자, 순차 구조 뭐야?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그래서 순차죠. 선택은 뭐예요? 조건이 한 개 나와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반복 구조는 뭐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여러 번 반복, 특정 부분이 반복이 돼요. 자, 요거 실생활 예시가 123쪽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123쪽 볼게요. 안 넘어가니? 네. 자, 요거 조금 이따 보고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계란 후라이 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보면 자, 순서대로 처리되면 이게 뭐야? 순차죠. 순차. 이게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그림만 봐도 되게 쉬워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죠. 요 그림도 네, 아셔야 됩니다. 자, 반숙 드릴까요? 라는 뭐가 나왔어?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이 예, yes, 참이라고 할게요. no, 거짓에 따라서 뭐 어때요? 뭔가 달라졌죠? 실행하는 부분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 선택이죠. 선택 구조. 조건이 나오고 yes, no일 때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지는 게 선택 구조. 반복 구조는 뭐다? 반복 어떤 특정한 부분이 보다 보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부분이 나와요. 되돌아가는 부분. 이 그림이 약간 선택이랑 반복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반복은 뭐가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도는 부분이 있어. 요런 부분이 있으면 반복이구나. 요 그림도 같이 보시고요. 실생활 예시랑 연결해서 세 가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로그래밍 할 때 선택 구조. 자,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블록을 봤을 때 얘는 선택 구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반복 구조가 더 쉬워. 몇 번 반복하기, 뭐뭐 될 때까지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이런 게 있으면 반복 구조구나. 우리가 지금 실습하면서 다양한 코드 보고 거기에서 선택 구조, 뭐 반복 구조 찾는 연습 많이 했었죠? 이렇게 코드 보고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권 자동 판매기는 우리가
실습을 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자, 요거 볼게요. 어허이. 한 페이지 지나갔어요. 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뭐를 해야 돼, 얘들아? 자, 문제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는 중요한 게 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수를 사용한다 하면 변수를 꼭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자, 합쳐서 화면 구성, 화면 꾸미기라고 해볼게요. 화면 꾸미기. 왜냐하면 오브젝트나 변수가 없으면 내가 필요한 블럭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블럭 안 생겨. 아니면 내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화면을 먼저 꾸며야 된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뭐야? 다음 페이지. 네, 여기 각각 요리사 소스 코드. 자, 여기 음식 소스 코드는 사실 4개가 다 똑같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요 4개 음식에 대한 소스 코드, 그리고 요거 결과 확인 버튼에 대한 소스 코드, 요거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아이고, 에이쿠, 잠깐만요. 네, 역시 미숙하다 보니까. 자, 요리사는 뭐야? 자, 금액 넣어주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면 내가 대답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러면 그 창에 내가 입력한 게 대답에 들어가요. 그래서 투입 금액을 대답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음식 골라서 버튼 누르세요 라고 말해주면 끝. 간단하죠? 자, 김밥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김밥 오브젝트를 내가 클릭을 하면 김밥에 1만큼 더해줘. 어떻게 돼요? 김밥 개수가 하나 올라가요. 그리고 상품 총액은 뭐야? 상품의 전체 가격, 전체에 내가 고른 가격이에요. 김밥을 내가 2,500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500원이 상품 총액에 더해지는 거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얘는 김치찌개니까 김치찌개 변수에 1만큼 더해주고 상품 총액에 김치찌개는 내가 4,500원이라고 설정을 해놨어. 네, 더해주고. 자, 요거 잠깐만요. 화면 다시 보고 올게요. 화면을 보면 네, 여기 이게 화면인데 여기서 야 요런 애들 뭐라고 해요? 뭐 자동 판매기도 있긴 한데 얘는 사실 그냥 뭐 꾸미기용이고 동작을 딱히 안 해. 아무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김밥, 김치찌개, 볶음밥, 요 뭐니 생선 초밥, 투입 금액, 상품 총액 이런 거는 뭐다? 변수. 그쵸? 요거 아셔야 돼요. 구별을 해서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까지는 쉬웠어. 그 다음 볶음밥, 생선 초밥 똑같아요. 가격만 다르죠? 결과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언제 계산이 되냐면 내가 넣은 돈이 뭐보다 클 때? 상품 총액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어치를 죄송합니다. 5,000원어치를 골랐어요. 돈을 3,000원밖에 안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고 금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투입 금액이 상품 총액보다 클 때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과서가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요거는 크다 말고 크거나 같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분홍색으로 해볼까? 뭐 여기는 뭐 크다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 왜? 같을 때까지는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좀 눈이 아파서 참으세요. 자, 이걸로 다시 할게요. 결제할 총액은 뭐예요? 상품 총액에 알아서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원을 합치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 상품 총액에 뭐 8,000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8,000원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원을 합치는 거예요. 결제할 총 금액은 8,000원입니다. 그럼 거스름 또는 여기도 원을 합치기 있죠? 얼마 원이라고 알려주려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뭘까? 거스름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내가 넣은 돈에서 실제 고른 돈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 포인트.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거스름돈은 끝났고, 언제 금액이 부족해야 돼? 요건 언제 알려주는 거예요? 투입 금액이. 내가 투입 금액이 상품 총액보다 작을 때 실행이 되겠죠? 맞아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버스가 나오거든요. 버스 예시. 버스는 우리가 실습 안 했어. 넘어갈게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응용이 나오는데, 네, 프로그래밍 응용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람 시계 요거는 할라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만들고 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실행하는데 막 몇 분 기다려서 제대로 알람이 울리는지 해야 돼서 이걸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했고, 뭐 좀 다른 거를 대신 몇 개 했죠. 그리고 이걸 안 했고 뭘 했냐 대신. 자, 발표 순서 어디 갔어? 아이고 발표 순서를 정하는 걸 했죠. 요거 일단 이런 발표 순서를 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를 해야 된다? 필요한 기능을 구상을 해야겠죠.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네, 요런 거. 네. 그 다음에 네, 요 밑에 짝 프로그래밍 나오는데, 짝 프로그래밍은 사실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좀 하라고 하기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둘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요거는 네, 딱히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요한 게 넘어가. 네, 뭐가 나오냐면요, 리스트가 나와요. 여러분, 리스트. 네,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목록이라고도 한다. 정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 정보 구조를 얘기해요. 변수와는 달리, 자, 변수도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리스트도 값을 저장하는 건데, 변수는 칸이 한 칸밖에 안 생겨요. 만들면. 리스트는 칸이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변수보다는 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우리 학교 학생들 몇 명이지? 27명이라고 해볼게요. 27명이면 변수를 만약에 만들어서 하나하나 넣으려고 하면 27개를 만들어야 돼요. 변수. 그런데 변수 이름을 다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귀찮죠? 근데 리스트로 만들면 뭐 몇 반 이렇게 만들면 그 안에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1번 이름, 2번 이름, 3번 이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리스트라는 개념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능을 구상을 했으면 화면을 꾸며야 돼요. 중요한 게 엔트리에서는 항상 코딩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해놓고 해야 돼. 화면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오브젝트나 아니면 뭐 여기서는 리스트가 사용됐으니까 리스트. 그리고 변수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변수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변수 이런 거 미리 해놔야지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트리에서는 화면을 꾸며야 된다. 그래서 리스트 추가하는 방법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 추가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선생님, 손바닥 버튼, 바꾸기 버튼, 취소 버튼 이렇게 오브젝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화면에서 자, 리스트가 2개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는 발표 대상자 요거랑 요거 발표할 순서, 이렇게 리스트가 2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발표 대상자 만드는 건데, 자, 요거는 일단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발표 대상자 입력하세요 하면 요 발표 대상자에 이제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표 대상자의 항목의 수가, 자,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이걸로 해볼까?
좀 눈이 아프긴 하지만 자, 발표 대상자의 항목의 수가 6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총 몇 명 넣을 수 있는 거예요? 6명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숫자를 바꾸면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 대상자 입력하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려서 대답을 발표 대상자에 추가해줘. 그런데 뭐뭐에 추가하기 이 기능은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만 이 기능이 나타납니다. 네. 자, 순서를 정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6번 다 넣었으면 순서를 정해봅시다 라고 얘기해주고 손바닥 버튼 눌러주세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 버튼 누르겠죠. 자, 손바닥 버튼 코드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표할 순서 펜 선택하고 네. 발표 대상자에서 얘는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발표 대상자의 애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발표할 순서에. 그래서 얘도 여기에 6명이니까 여기도 6명이 돼야겠죠? 자, 발표할 순서에 항목의 수가 6이 될 때까지 반복인데 이게 꼭 6번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6번 계속 반복이 되나? 여기서 만일 이 조건이 만족을 안 하면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무작위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부터 6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해준대.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무작위수가 3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 볼게요. 발표 대상자의 무작위수 값이 지금 3이죠. 세 번째 항목이 세 번째 항목 여기서 뭐예요? 책에서 있는 걸로 볼게요. 남유노라고 돼 있어. 이 남유노가 발표할 순서에 포함이 돼 있니?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그 전에 뽑혀가지고 여기에 남유노가 포함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만약 포함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포함시키면 안 되고 숫자를 다시 뽑아야겠죠. 다시 뽑아야 돼. 그런데 아니면 이 말은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함시키면 되죠. 여기는 포함을 시켜라. 발표 대상자의 세 번째 이 값을 세 번째 항목을 발표할 순서에 추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발표를 해야 돼? 얘가 항목이 6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6이 될 때까지. 그래서 추가하고 조건에 이제 얘가 없을 때만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값이 들어가겠죠. 중복되는 값이 없겠죠. 중복되는 값이 있어도 안 되고 네, 여기 순서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사실 이렇게 얘들아 이 코드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막 선생님 이거 완전 통으로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둘 다 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그냥 설명 지금 해놓은 거 한번 요거 들어보는 정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바꾸기는 선생님이 설명을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설명하면 좀 멘탈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설명 안 할게요. 잠깐 펜 바꾸기 그냥 보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이게 임시 저장이라는 이런 변수가 사용이 돼서 왜냐면 A랑 B랑 예를 들어 값을 바꾼다고 할 때 이거 바꾸고 싶어요. 값을 서로 바꾸고 싶어. 선생님 그러면 A에다 B 넣고 B에다가 A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값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임시라는 값에다가 뭐 B나 A를 하나를 넣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워서 특히 이게 리스트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 일단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외울 필요 없고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취소는 되게 쉬워. 자, 취소 버튼 누르면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자, 몇 번째 발표자 제외하시겠어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린대. 그러면 내가 입력하는 요 창이 뜨죠? 그럼 내가 입력한 값이
대답에 들어가. 그래서 대답 번째 항목을 발표할 순서에서 삭제하기. 이런 삭제하기라는 기능도 어디에만 있다? 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얘가 생겨요. 요건 되게 쉽죠? 요 코드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아, 잠시만요.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얘들아.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화면 구성하기가 2번이라고 했었고, 이게 3번이에요.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 알고리즘 설계를 하고 나서 코딩을 하면 더 좋아요. 더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이 뭐야? 내가 이거 코드 블럭을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코딩이라고 한다. 이게 3번이고요. 빨간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4번. 어디 갔니? 좀 내려볼게요. 자, 4번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작동해 본다. 실행하고 작동을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류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하면 돼요. 오류 수정 단계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네, 오류 수정하면서 해보면 되고. 자, 더 확장된 기능 구현하기라고 해서 여기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아까 6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6명보다 이제 내가 그 명수를 입력받아서 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기말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 기말. 자, 친구들 이제 선생님 정리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길어졌어요. 네, 이제 선생님 요거 강의 보면서 또 질문하면서 네, 공부하시고요. 또 뭐 하다가 질문이 있다 하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